여러분은 학교에서나 역사책에서 부여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다룰 때 대부분은 고조선 건국을 시작으로 삼한시대, 삼국시대, 통인신라, 고려, 조선의 흐름으로 이야기하고 부여는 존재했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의 민족사에 있어서 한반도를 넘어 광대한 땅을 차지하였던 고구려나 해상무역이 발달되었던 백제를 세운 시조들은 예맥주 국가였던 부여가 바로 그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고구려를 졸본부여, 백제를 남부여라고 불렀습니다. 부여는 기원전 3세기경 건국되어 기원 후 494년도에 멸망한 나라로 고조선에 이어 두 번째로 생성된 우리 민족 국가입니다. 고조선이 기원전 21세기 즉 BC 2333년에 건국되어 기원전 2세기까지 유지되었는데 부여는 고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기원전 3세기경 건국되었습니다. 부여의 명칭은 평야 즉 벌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부여의 탄생지인 녹산이 사슴을 뜻하는 만주 푸우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부여의 건국은 중국 논형 기름편, 후한서 동의열전 부여조, 삼국지 오한선비 동의전 부여조에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쪽의 탕리국, 그러니까 후한서에는 생리국, 삼국지에는 고리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탕리국 왕의 시녀가 임신을 하여 화가 난 왕이 시녀를 죽이려 하자 시녀가 말하길 달걀만한 기운이 저에게 내려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시녀를 가두었고 이후 시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은 아이를 돼지우리에 버렸으나 돼지들이 입김으로 보호했고 다시 마구간에 버렸으나 말들의 입김으로 아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성스러운 일로 생각해 시녀로 하여금 아이를 기르게 하였습니다. 아이 이름은 동명으로 자라면서 활을 잘 쏘았는데 왕이 이를 두려워하여 그를 다시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동명은 남쪽으로 달아나 음호수, 후한서에는 음사수, 삼국지에는 시엄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호수에 이르니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만들어 주어 동명이 강을 건너자 자라와 물고기들이 다시 흩어져 무사했으며 새로운 땅에 도착한 동명은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부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화들은 동서를 막론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때 공주였던 레아 실비아는 마르스 신의 사랑으로 아기가 태어났고 공주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뺏은 왕은 두려워 아기를 버렸으나 늑대에 의해 길러진 아기 로물루스는 훗날 로마를 건국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박해를 피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탈출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기운으로 여인이 잉태하고 그 아기는 모진 고난에도 살아남으며 동물과 자연 현상이 그를 보호하여 결국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킨다는 내용들은 초기 여러 부족 집단들이 모여 살던 시대에 탄생되었던 이런 유의 신화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방으로 흩어진 각기 다른 종족들이 본인들의 생활 환경에 맞게 신화를 각색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부여의 탄생은 현도에서 1000리쯤 떨어져 있는 장성의 북쪽에 위치하며 남으로 고구려, 동으로는 엄루, 서로는 선비, 북으로는 약수가 있으며 사방으로 2000리에 가옥수는 8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여가 탄생한 곳의 자연 환경은 산과 언덕 그리고 넓은 못이 많아 북방의 주변국 중에서는 가장 평탄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방 2000리면 척도가 다른 지금은 약 1500리 정도이고 환산하면 사방 약 600km입니다. 따라서 부여가 지금의 남한보다 면적이 큰 국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여는 주변국에 비해 일찍이 국가 지배 체제를 갖추었고 왕권은 형제 상속이 아닌 부자 세습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여왕은 절대 권력은 가지지는 못하여 홍수나 농사 흉년이 들면 그 허물을 왕에게 물어 교체하기나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국가 조직으로 왕 아래 국무를 관장한 마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가 소, 저가 돼지, 구가 개의 사가와 행정관료인 대사, 대사자,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비지배 계급인 호민, 하오, 노예들로 구성되었는데 하오는 군량을 부담하는 대신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며 지방은 족장 출신들인 제가들이 자치적으로 본인들의 엄락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 제가들은 군사령관이 되어 나가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부여 사람들은 체구가 크고 용맹하였으나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노략질하지 않는다고 서술된 것으로 보아 부여는 주변 북방 민족에 비해 국가의 체계가 안정화되어 있어 다른 곳을 약탈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여의 법률은 엄격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은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배상해야 한다. 일부 다처제로 인해 부인이 투기하는 것을 더욱 중하게 여겨 죽이고 그 시체를 나라의 남산 위에 버려서 썩게 하였습니다. 회수하려면 친정집에서 소와 말을 바쳐야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는 종족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전쟁 등으로 남자 인원이 적어진 이유로 고대 유명민 사회의 풍속이 유지되어 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어 형사 동안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가물을 즐겼는데 부여인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즐겼다고 하니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유전자 기질을 이어받았나 봅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석방하기도 하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사면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에 의식을 지내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기흉을 보는 전복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부여는 지배층의 권력자가 죽으면 그 식솔들도 죽여 같이 묻는 순장 풍습이 있었는데 많을 때는 100명이나 되었습니다. 순장은 생전에 소유하였던 하인들이나 시나 첩들을 죽여서도 데리고 간다는 고대 사회 풍습이 유지된 것입니다. 부여인들은 흰색을 숭상하여 흰옷을 좋아하였는데 상복도 흰옷으로 입었습니다. 부여의 장례 풍습은 독특해서 상주는 장례를 빨리 치르지 않고 주변의 강건으로 하는 수 없이 지르는 것을 예절로 생각하였습니다. 기원 후 9년 부여는 고구려를 복종시키려 하지만 여의치 않았고 22년에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왕 대소가 전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점차 세력이 커진 고구려에 비해 힘이 약해진 부여는 중국 황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견제하였는데 3세기 후반에는 선비족 모용씨가 세운 옛나라가 세력이 강해지면서 모용외의 공격으로 부여의 수도가 함락되고 1만 명의 포로가 잡혀가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이후에도 연나라의 침입을 받아 5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3세기 후반 5세기까지는 독자적인 나라로 이끌 능력이 없어 영과 고구려에 종속되어 지내다가 결국 5세기경 고구려의 부여 왕족들이 투항함으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이때 일부 잔류 세력들은 옛 부여 땅에 두막루국을 세웠습니다. 최근 중국은 동북공정의 대상에 부여와 고구려를 중국 북방민족의 역사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여는 예백 쪽이 세운 우리 민족의 국가지만 부여의 위치가 지금 중국 내에 있어 우리 학자들이 발굴 참여 및 연구가 여의치 않습니다. 고구려 백제의 뿌리가 되는 부여는 고대 우리 민족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중요한 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신라가야도 부여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만큼 교과서에서 부여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